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꽃피는 도전하는 인생, 그리고 성취하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지난번에 왜 청라 화재 사건,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얘기를 올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라왔던 얘기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잡을 수가 없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걸 때르릉 울리는 걸 이거 잡고 뭐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야간에 2인 1 조가 아닌 야간에 당직이 한 명인 경우, 작은 규모 아파트는 그렇거든요. 한 뭐 500 세대에서 800 세대 뭐 이 정도 사이에 있는 데는 야간에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명 야간에 한 명 당직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2인 1 조로 할 경우에 그 상대방이 2인 1 조잖아요. 이 상대방이 마음이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맨날 싸워요. 그러다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요 꼭.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싫어서 그냥 한 명으로 돼 있는 데를 많이들 찾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 있어 봤거든요. 예. 저도 야간에 혼자였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도저히 이거를 놔두고 소방 잡지 않고 홀딩을 안 하고 가 가지고 비화재보 확인한 다음에 와 가지고 끄는 거는 "현실성으로 불가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 자, 저는 그분이 말씀대로 진짜 불가능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했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이란 거는 이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단 요 부분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그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 장치들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그냥 현장에서 당직자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이제 고장이 나서 이게 분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저 그 댓글 보고 저도 사실 그쪽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아직도 소방 수신기를 잡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FM대로 하시는 거죠 이분은. 예.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소방 쪽에서 다 이렇게 교육하고요. 절대로 잡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 봤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잡고 가는 사람이 상당수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불가능하다."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위에서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예 그거를 그냥 "잡고 가라."라고 말은 정확하게 안 하지만 예 은근슬쩍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잘못 그게 증거가 남으면 예 자기들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명령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고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녹음하셔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예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자, 이거저걸 다 떠나서요. 그냥 제가 여기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하나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R형 수신기 P형도 아마 P형은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요새는 R형 수신기거든요. 왜냐면 세대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R형을 많이 쓰는데 R형 수신기에 보면은 이 수신 조작 기록이 시간 초 단위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언제 누가 화재 뭐를 껐다. 누가 이게 물론 이제 당직자겠죠. 껐고 어떻게 했고 이게 다 나와요. 시간별로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건으로 발생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오 오동작인 경우 있죠. 비화재보죠,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수신기가
그러니까 화재 감지기가 저기를 해가지고 수신기가 받았고 그걸 갔는데 아 감지기가 오동작한 거였다. 이랬을 때 갔다 와서 끄잖아요 보통. 예, 그럴 때 요 기록들을 다 보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 끄든 뭐 하든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 진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이번 같이 진짜 화재 있을 경우 이번엔 인명피해라도 없었죠. 근데 만약에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누군가 사망을 했을 경우 예. 이랬는데 이거를 잡았다. 홀딩을 해서 그 화재 경보를 잡았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 부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저기서 울리면 사람들 놀랜다고 잡으라 또는 막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이제 요 분야에서 제가 한번 저희 있었던 곳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우리 감지기가 보통 저기에 세 가지가 달려요. 보통. 예, 그래서 우리 광전식이라고 해서 연기 감지기 있고 그리고 정온식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가 있어요. 예. 연기는 연기가 많이 나면은 이제 화재로 감지를 하는 거고 정온식은 일정 온도가 예, 일정 온도까지 온도가 감지가 되면 화재를 예, 감지를 해 가지고 울리는 거고 차동식은 온도차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온도차,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서 감지를 하는 것인데 제 경험상에는 차동식이 제일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 온도차가 우리 화재가 난다는 건 뜨거워지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 몇 도로 할까요? 한 20, 아이고 30, 20이라고 3으로 쓰고 있네. 20 한 6도, 5도라고 할게요. 실내 온도가 25도로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면서 이게 막 70도에서 80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러면 갑자기 온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입니다. 이거 샘플입니다. 또 70하고 80에서 안 켜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아, 요새 이상하게 그 말 같고 트집 잡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자, 예, 급격한 온도차가 생기면 차동식 감지기가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갔을 때만 작동해야 되는데 내려갈 때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5도에서 70도, 80도 되는 게 아니라 25도에서 갑자기 뭐 1도 또는 5도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때도 감지가 돼 가지고 화재 경보가 울린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거를 갖다가요. 우리 옷장 있죠. 요새 새로운 데는 드레스룸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드레스룸에 옷이 많잖아요. 옷 불에 잘 타잖아요. 드레스룸에다가 차동식 감지기를 달아 놓은 그런 아파트들이 요새 은근 나오고 있어요. 예. 요거를 그런데 이제 그 소방 법규에서는 차동식 감지기의 경우는 창문에서 1.5 미터 이상 띄우라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랬는데도 이게 1.5 미터가 안 되는 정말 창문 가까운 곳에다가 예, 차동식 감지기가 달려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시킨다고 문 확 열면은 겨울에 그러면은 그대로 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화 제보가 이것 때문에 겨울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언제 일어났었냐면 새벽에 이거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새벽에 남편이 산행을 가시는 건지 토요일이었어요. 산행을 가시는 건지 어디를 가시는 건지 하여간 새벽 5시에 와이프분이 남편을 위해서 아, 그 참 대단한 와이프예요. 새벽 5시에 생선 조기인지 정확지 않네요. 생선이었어요. 약간 조기 왜 조기로 제가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생선을 구워 가지고 5시에 겨울에 문을 꽉 닫아 놓은 상태에서 창문 다 닫은 상태에서 조기를 확 구웠는데 심지어 그 왜 우리 부엌에 보면 이
가스 이게 쫙 이 레인지죠. 가스 레인지. 그 위에 보면 환풍 시스템이 보통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쫙 하는데 이것도 안 틀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이 연기로 자욱하게 돼서 새벽 5시에 땅 하고 울렸어요.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여러분들 일어나나요? 예, 직장 다니시면 토요일, 일요일이 아침에 꿀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울린 거예요. 뛰어갔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 뛰어갔어요. 가서 일단은 예, 화재가 아니란 걸 알아보려면요. 해당의 이제 그 소화기라는 게 보통 이 2개 호수가 보통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계단도 있고 뭐도 있고 쭉 하는데 요 2개 호수 막 이게 1 호, 2 호면 이 2개를 같이 묶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계기가. 그러면 이제 중계기를 딱 가 보면 이 집에서 울린 건지 이 집에서 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관문에 이제 이 사람들 문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1501 호 그러면 1501 호에 있는 문에 손을 딱 갖다 대 보시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온도가 뜨끈뜨끈해져요. 심지어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겨울에 여기 차디 차요, 양쪽 문이. 그럼 일단 비화재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시 가서 끄는 방법이 있고 그 중계기에서 이제 지금 화재가 울린 곳이 빨간불이 떠 있어요. 고거를 일단 잠깐 빼 놓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예 눌러 봐 가지고 어디서 나오는지 예 그래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고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하는데 사실 이거 빼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예 딱 울린 상태에서 그냥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엄청 울리잖아요. 딱 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어 있는 상태고 아까 같이 이렇게 조기를 자꾸 조기래. 예. 생선을 구워 가지고 자기들이 알면요. 때려는 울렸을 때 자기들이 놀라서 나와요. 그래서 이미 가면은 문이 열려 있고 이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2개 호수가 양쪽에 다 문이 열려 있고 이거 왜 울리는지 자기들도 놀라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처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그 오동작 있죠. 차동식 오동작. 아무도 다 잠자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울리는 예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깰 수도 없거든요. 새벽 막 3 시에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초인종 눌러 가지고 다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화재인가 아닌가 보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수신기 중계기에서 고 부분만 이렇게 전선을 빼 가지고 예 빼 놓고 그리고 화재 아닌지 정말 확인해 보고 바깥으로 연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요거 정도만 빼 놔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중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 좀 조심하시라." 그리고 그거 다 갈아 끼워 버리죠. 예. 근데 사실 요 방법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화재가 울리는데 수신기에서 잡았다? 수신기에서 잡고 갔다? 그래 버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 누군가 죽었거나 예 진짜 화재였거나 그랬을 때 그 화재 경보를 잡고 간 사람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의 살인 행위까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화재란 걸 방송을 듣고 피할 수 있는 그걸 다 막아 버린 거잖아요. 이게 사람 죽으면 형사 책임도 들어가고요. 민사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아무 문제 없었나요? 아니요. 저 가는 동안 우리 관리소 전화번호를 저희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착신 전환을 걸어 놓거든요, 보통 야근할 때. 어디 이제 왜 전기실에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제 울리면 안 되잖아. 그 전화 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착신 전환해 놓는데 이거 화재 경보 울려서 거기까지 뛰어가는 동안에도 전화 계속 빗발쳐요. "어디 화재 났냐? 무슨 일이냐?" 계속 전화 와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화재라서 뛰어갑니다. 지금 화재 경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숨 헉헉거리면 자기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놀고 있으면서 저기 한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쇼는 잘하셔야죠. 뛰어가는 동안 막 헉헉거리는 그걸로 전화를 받으셔야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도 민원 진상들 많았거든요. 근데 화재 난 거에 대해서 울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재가 왜 났는지도 설명을 다 나중에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조심하기 시작하고, 한번 자기 집 때문에 그 연기 났던 그 집도 조심하고, 이런 거를 하나둘씩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기는 한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잡혔다가 그 소방 감지를 잡았다가 소방 경보를 잡았다가 문제가 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 고장이 나거나 그런 거는 당직자한테 책임이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계속 점검을 했는데, 이제 점검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보통은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업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여기한테 책임이 안 오는데, 수신기 꺼 버린 거는 진짜 그거는 책임이 크거든요. 고 생각을 꼭 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한테 어떠한 치명타가 오는지. 그러면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 얘기하세요. 예. 그러다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 소방업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고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라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 터졌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을 잘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면서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반응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잡냐 안 잡냐거든요. 그 수신기를 끄냐 안 끄냐인데, 이거는 저는 안 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 의견 가지신 분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어떤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끊기가 좀 애매한 시간이어서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